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플랫폼이 대규모 유전체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1만 개놈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이어서 5만 개놈 프로젝트를 또 인바이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에는 그 한국 유전체 100만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100만 명의 유전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AI 헬스케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신속한 AX를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 대비 한 3에서 5년 정도의 초격차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2025년에 세계 최고 헬스케어 테크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2030년에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는 우리한테는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시사하는데요. 기존 접근 방식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국에서 성공해서 그걸 해외로 이식한다. 그러면 아웃사이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냐라는 거죠. 인바이트 생태계의 전략 방향성과 전략의 체계들은 이 아웃사이드인 어프로치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의료기관과 기업의 M&A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과 영리병원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 병원 자체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나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술이나 신약 물질,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M&A를 했습니다만, 시장을 사기 위해서 M&A한 것은 대단히 아직까지 희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신속한 시장 진입을 이루고, 국내에서는 기술 고도화시키고 실증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반대 방향으로 아웃사이드인 어프로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이미 10수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 인바이트 생태계의 전략 체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과 협약을 맺고 제주도를 핵심 전진기지, 공급기지로 잡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인수한 미국의 괌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을 우리 시장으로 교두보로 삼는 그런 이원화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국내의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동반 해외 진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봤고,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같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의료기기하고 스마트 병원 솔루션, 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 임상 처방, 또 하나가 헬스케어 컨텐츠, AI 기반 코칭들, 그 다음에 스마트 약국입니다. 4가지 영역에서 인바이트 생태계 자산과 인프라를 초혁신 경제 포럼에 맞는 목적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2025년 한국 2위 마감 예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죠. 프랑스가 이제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프랑스산 화장품일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쭉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이 3위였다가 작년 말에 미국과 거의 격차가 없이 클로즈인이 됐어요. 올해 말에는 아마 저희가 2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외 시장, 저희 같은 경우도 실리콘2 같은 경우도 170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급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세대 때는 중국이 주도됐을 때는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의 공급을 원인 제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화장품의 공급이 실제로 글로벌 구석구석 여러 나라에 없었던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또 그것이 K-뷰티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 4,450개라는 게 말이 쉽지, 그 4,400개 되는 공장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안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른 경쟁자와 좀 특화되고 다른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28,000개 되는 브랜드가 시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1년에 없어지는 브랜드도 5,000개, 6,000개씩 됩니다. 매년 턴오버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다양성이 나오는 거고 혁신이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전부 퍼졌을 때 거기서 돈벌이가 되는 마네타이제이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 결국은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는 제품을 한 5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콜마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줘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내가 글로벌 시장에서 팔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지만 브랜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엔트리 베리어가 낮습니다. 그만큼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3개월 안에 만들어줘요.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 경쟁력을 결국은 상업적으로 레버리징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필요한데 그 유통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28,000개 되는 브랜드 중에 결국은 슈퍼스타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올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랑 피와 조금 비교를 해보는데 생산은 뼈죠. 왜냐하면 뼈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심장인 것 같아요. 그 만들어낸 피를 몸속 구석구석에다가 밀어내는 그 힘, 그것이 마케팅. 그리고 유통은 결국 혈관이겠죠. 이 몸 안에 혈관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계산하면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하게 지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출의 정의가 배에 선적을 하면 그게 수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 얻는 순간이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 물건이 그 해당 나라에 가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경쟁력인 거고요. 이제는 배에 실었다고 해서 손뼉 칠 때가 아니라 배에 실을 때부터 본 게임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유통망을 잡아야 되고, 슈퍼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많아야지 슈퍼스타가 나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일본 선수들 많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같은 동양 사람인데 왜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단이 2,000개가 넘고 저희들은 한 2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나면서 어떤 천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여러 사람들이 피 터지게 경쟁할 때 거기서 슈퍼스타가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가 뷰티가 그렇습니다. 28,000개라는 브랜드들이 매년 5,000개씩 사라지는 이 치열하고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그 중에서 APR이라든가 조선미녀라든가 아노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새로운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리콘2가 고속도로 좀 뚫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27,000개의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들 거의 95%가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들은 물류와 유통이 되게 취약점입니다. 그 취약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었고